나이 들수록 인연이 재산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든 인연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특히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임들,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가며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처음엔 즐겁고 반가웠던 만남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럽고 심지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임들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의 행복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리나 관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이런 모임들을 끊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은퇴 후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삶의 질은 어디에, 누구와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은퇴 후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과 불만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과 불만이 가득한 모임은 은퇴 후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의 방향은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고정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대화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대화들이 고민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건 불만과 원망뿐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남는 건 깊어지는 우울감뿐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걱정, 세상에 대한 불만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3.1%가 우울감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꼽혔습니다. 이런 통계는 반복되는 부정적인 대화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이런 모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대화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시각이 어두워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노인들은 모임 후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한 노인들은 활발한 사회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모임에서 돌아오신 후 기분이 더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나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서로를 끌어내리는 대화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관계죠. 따라서 은퇴 후에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모임과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과 불만이 가득한 모임 대신 서로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모임을 선택하세요. 내 삶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만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부정적인 관계에 낭비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인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골프 여행 가볼까? 이번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다들 해외여행 한 번쯤은 가야지. 이런 제안들 귀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이런 모임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가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은퇴 후 소중히 모아둔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재정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임에서는 마치 경쟁하듯 소비를 부추깁니다. 골프 회원권, 명품 모임, 값비싼 취미 생활, 이런 모임에 어울리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모임에서는 이 정도는 써야지 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면서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지고 결국 원치 않은 지출을 하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소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정감과 균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47.2%가 월 평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많은 은퇴 세대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과소비는 경제적 자립감과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런 모임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화려한 소비 대신 소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독서 모임, 공원 산책, 무료 강좌 같은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도 충분히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참석하는 모임이 정말 나를 위한 모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인가요?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나 자신과 내 삶의 가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출들이 여러분의 행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부담만 남겼나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곳에 투자하세요. 이는 단순한 금전적 선택이 아니라 은퇴 후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 중심의 모임입니다. 술 한 잔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이런 모임을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은 물론이고 소중한 시간과 돈까지 모두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술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젊었을 때는 친목의 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은퇴 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중 하나입니다. 한 잔 더 하자. 이 정도는 괜찮아.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술자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반복되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피로해집니다. 하루, 심지어 며칠을 숙취와 피로 속에서 허비하며 생활 리듬이 깨지고 결국 건강이 악화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약 23%가 과음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음주가 병의 악화를 촉진한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조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어떨까요? 어제 무슨 얘기했더라. 또 같은 얘기만 반복했네. 이처럼 술자리의 대화는 깊이 있는 소통보다는 순간적인 감정 해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후회와 피로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술자리 비용은 음주비, 음식비,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 생각보다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술자리 비용으로 매월 평균 30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에 투자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술 중심의 모임을 줄이고 산책 모임, 독서 모임, 공예 활동과 같은 건강한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석하고 있는 술 중심의 모임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석하는 자리인가요?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체력을 소모하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술 중심의 모임에서 벗어나 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은퇴 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얽매인 모임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우리 젊을 때는 말이야. 옛날엔 정말 대단했는데 혹시 이런 대화를 들으며 웃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임. 처음엔 추억을 나누며 즐겁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과거에 머물기 시작하면 현재를 잃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만 못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새로운 도전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저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하군. 이런 비교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 씨는 은퇴 후 동창 모임에 참석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과거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점점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고 삶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020년 노인복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집착하는 노인들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이는 우울감 증가와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의 얽매인 모임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며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다 보면 현재를 살릴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석하는 모임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자리인가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현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하지만 오늘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그려낼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모임입니다.
누가 그 정도 성공하기 쉽나? 쟤는 자식 덕을 본다더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축하의 말 뒤에 숨겨진 질투와 험담. 혹시 이런 모임에 지친 적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불편함이 가득한 모임.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감정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점점 커지는 서운함과 질투심. 난 왜 저렇게 못 살까?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우울감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모임은 은퇴 후 피해야 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기보다는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부러움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대화는 결국 더 큰 박탈감을 만듭니다. 특히 동창 모임, 동네 모임 같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감정이 더 잘 표출됩니다. 자녀가 잘 됐다더라. 그 사람은 여유롭게 살던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대화는 비교와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0% 이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런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명의 부정적인 발언이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이런 에너지는 서로에게 전파됩니다. 결국 이런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이며 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임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임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의 답이 부정적이라면 과감히 그 모임에서 멀어지세요. 대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은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감히 시기와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만의 삶을 시작하세요. 6번째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농담처럼 시작된 말 한마디가 결국 상처로 남고 모임 후에는 마음이 무거워졌던 경험 혹시 떠오르시나요? 너희 집에는 왜 그 모양이야? 쟤는 돈은 많다면서 성격이 참 별로야. 그 집 자식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별거 하더라. 그 사람 비밀 하나 알려줄까? 이런 대화들로 가득한 모임. 처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수위는 높아지고 결국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며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품격 없는 모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의 질이 낮아집니다. 험담과 비교가 주를 이루는 대화는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며 감정적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둘째, 신뢰를 깨뜨립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비난하는 대화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모임 전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자존감을 낮춥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대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물들게 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씨는 은퇴 후 매달 동창 모임에 참석하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모임 후에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의 뒷말에 휘말리는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 참석을 줄이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매일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과감히 그 모임에서 멀어지세요. 대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을 찾아보세요.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품격 있는 관계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은퇴 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석하는 모임이 정말 나를 위한 모임인가요? 아니면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참석하고 있는 모임인가요? 지금이 바로 선택할 때입니다. 품격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 자신을 존중해 줄 사람들과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늘 내린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첫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진정한 교류가 있는 모임만 선택하세요. 둘째, 취미 중심의 모임을 찾으세요. 등산, 그림, 요리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는 동호회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은 진정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소규모 모임을 권장합니다. 5명에서 6명 정도의 작은 모임에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가족 모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곧 인생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모임 유형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셨나요?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의무에 얽매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불편과 불만이 가득한 모임,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 술 중심의 모임, 과거에 얽매인 모임,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모임, 그리고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이 모든 유형의 공통점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며 정작 우리 삶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모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가? 이 관계가 내 삶의 행복과 의미를 더해 주는가? 만약 답이 부정적이라면 이제 과감히 방향을 바꿀 순간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지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오늘 내리는 결단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한 관계를 선택하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보세요.